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기자이자 공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장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삶의 방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제한되면서 그에 맞는 생존 방식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문화예술계 역시 비대면 사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공연의 확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공연은 PC나 휴대전화의 인터넷 환경에서 음원과 영상을 재생하는 스트리밍을 통해 연극, 오페라, 무용 등 공연을 보는 것입니다. 공연 실황을 생중계하는 것과 기존의 공연 영상을 중계하거나 VOD, 즉 주문형 비디오 관람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전 세계 공연계에서 온라인 공연 붐이 일어난 것은 3월 중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두 기관은 코로나라는 미중유의 사태에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무료로 개방했고 이후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공연계에서도 앞다퉈 공연 영상들을 무료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 전 세계에선 여전히 공연장 폐쇄가 이어지는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토대로 운영을 재개해도 불안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연 영상화 및 온라인 공연의 수요와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공연 시장의 침체 속에 공연계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온라인 공연 유료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극장 내 좌석 간 거리두기에 따른 티켓 판매 수익 감소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유료 온라인 공연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공연 예술은 무대 위에서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는 동안만 존재하는 일회성의 예술입니다. 라이브가 주는 예술가와 관객의 상호작용이야말로 공연 예술만의 매력이죠. 하지만 예술가와 관객이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특성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라는 특성상 티켓 가격을 비싸게 만듭니다. 규격화가 어려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며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산의 비효율과 소비의 제약 때문에 공연 예술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20세기 말부터 불어닥친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휴대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런 새로운 매체와 그에 수반된 플랫폼의 다양화를 통해 공연 예술의 유통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공연 예술의 유통은 공연장을 기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1990년대 영상물 저장 방식이 디지털화되면서 공연 영상화가 활발해졌고 일부 공연은 DVD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공연 영상화는 주로 기록용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와 매트, 베를린 필, 영국 국립극단이 공연 유통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들 기관이 관객 개발을 위해 시작한 공연 영상화 및 실황 중계는 공연장에 직접 가지 못한 많은 사람이 저렴한 가격에 쉽게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공연 영상화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공연 장르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만들었으며 실제 공연에서는 불가능한 클로즈업을 통해 퍼포머들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카메라 워크를 통해 프로시니엄 무대를 보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객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매트, 베를린 필, MT로 대표되는 공연 영상화와 그 유통 방식은 크게 시네마 라이브 뷰잉과 개인용 IT 기반 스트리밍과 VOD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네마 라이브 뷰잉은 2006년 시작된 매트 라이브 인 HD와 2009년 시작된 MT 라이브가 대표적입니다. 매트는
2006년 12월 줄리 테이머가 연출한 오페라 마술피리를 미국 내 100여 개 영화관에서 위성을 통해 유료 실황 중계한 것을 시작으로 2006-2007 시즌 동안 6개 작품을 매트 라이브로 선보였습니다. 당시 오페라 극장 위주의 오페라 유통 플랫폼을 영화관으로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즌을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져서 최근엔 한 시즌 티켓 판매가 무려 2,200만 장에 이르렀습니다. 매트 라이브의 성공은 전 세계 공연장이 영상 제작 및 유통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매트는 2014년부터 실제 공연장에 오는 관객이 줄어들었는데요. 매트 라이브의 영향도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NT 라이브 역시 장르는 연극이지만 전반적인 형식에선 매트와 유사합니다. NT 라이브는 2009년 6월 헬렌 미렌 주연의 연극 페드라를 유료로 실황 중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매트가 근래 실제 공연장에 오는 관객이 줄어든 것과 달리 NT는 NT 라이브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줄지 않았습니다. 연극과 오페라라는 장르 차이, 그리고 실제 라이브 공연의 티켓 가격 차이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예술의 전당의 사곤 스크린도 시네마 라이브 뷰잉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매트 라이브와 NT 라이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2013년 11월 토요 콘서트를 지역 문예회관과 영화관에서 무료 실황 중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클래식은 실황 중계를 하지만 뮤지컬, 연극, 오페라, 발레 등 다른 장르는 편집까지 끝낸 DVD를 지역 문예회관에서 상영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개인용 IT 기반 스트리밍과 VOD는 2008년 베를린 필이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중계하는 디지털 콘서트홀과 로얄 오페라 하우스, 바비컨 시어터, BBC 등 영국 50여 개 주요 공연 관련 기관들이 2009년부터 참여한 디지털 시어터가 대표적입니다. 두 기관 모두 공연을 많은 사람에게 저렴하게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매트 라이브와 NT 라이브가 영화관 송출 방식을 택한 것과 달리 디지털 콘서트홀과 디지털 시어터는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스트리밍 또는 VOD 방식으로 관람합니다. 디지털 콘서트홀은 공연 실황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과거 콘서트도 VOD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디지털 시어터는 주로 VOD 형태로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2009년 인디 음악 콘서트를 처음 중계한 것이 개인 IT 기반 공연 스트리밍이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공연 관련 동영상 플랫폼으로서 본격 출발한 것은 2013년 네이버 TV, 2015년 V라이브가 생기면서부터입니다. 공연 예술 분야는 2016년 뮤지컬 팬레터 전막 공연의 실황 중계가 처음 시도된 이후 일반화됐습니다. 초기에는 영상으로 작품을 다 본 관객이 과연 공연장에 오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공급 과잉인 국내 공연 시장에서 홍보 및 마케팅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 이후 공연 영상 유통의 승자는 개인 IT 기반의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이 됐습니다. 시네마 라이브 뷰잉의 경우 그동안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행해졌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감염 우려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매트의 경우에도 팬데믹 이후 매트 라이브가 중단됐지만 나이틀리 매트 오페라 스트림스라는 이름으로 공연 실황을 무료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 외에 전 세계 극장들이 바로 이런 공연 실황을 무료로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 세계 공연계는 온라인 공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유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나 플랫폼 등 보완해야 할 문제들은 있지만 온라인 공연 유료화의 흐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온라인 공연에 일찌감치 주목했던 영국에서는 영상화뿐만 아니라 AR, VR 등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적극 도입해 무대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K-팝 스타들의 온라인 콘서트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온라인 공연이 라이브 공연의 대체제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장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서구에서는 유료 VOD 방식으로 공연을 볼 수 있는 OTT도 등장했는데요. 2015년 뮤지컬과 연극을 중심으로 한 브로드웨이 HD, 그리고 연극과 오페라, 무용 등을 볼 수 있는 마키TV가 대표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 넷플릭스, 디즈니 등 대형 글로벌 OTT가 컨텐츠 다변화는 물론 수익을 위해서 온라인 공연에 관심을 가진 것도 주목됩니다. 최근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뮤지컬 해밀턴이 디즈니 OTT에서 공개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동안 영상화에 거부감을 가졌던 공연계 관계자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유료 온라인 공연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비관적 견해가 많은 것은 스타 아티스트가 나오거나 브랜드 가치가 높은 단체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팬층이 두텁지 않은 장르일수록 유료화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매트 라이브, NT 라이브, 베를린 필 디지털 콘서트홀은 시네마 라이브 뷰잉이나 온라인 스트리밍, VOD로 수익을 냈었는데요. 세 기관이 오페라, 연극,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각각 자타 공인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곳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국내 클래식계 최고 스타 가운데 하나인 조성진조차도 무료 스트리밍 했을 때는 48,000명이었지만 스타 성악가 마티아스 게르네와 함께한 유료 콘서트일 때는 겨우 900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럽과 미국의 공연장과 단체는 영상을 무료 온라인 스트리밍하면서 자발적인 후원을 받았는데요. 매트의 경우 코로나 이후 진행한 온라인 무료 스트리밍 덕분에 6천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 작곡가이자 극장주인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자신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지난 4월 이틀간 무료 온라인 스트리밍 한 바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1,000만 명 이상 관람하고 40만 달러가 모금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공연의 유료화는 지난해 K-팝에서 먼저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2월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의 BTS 공연을 네이버 브이라이브 플러스에서 생중계했는데요. 당시 33,000원의 온라인 티켓을 14만 명이 구입해 매출이 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이 많은 K-팝은 올해 적극적으로 유료 온라인 공연에 나서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아예 네이버와 손잡고 소속 가수들의 공연을 비욘드 라이브로 진행했는데 세계 최초 온라인 맞춤형 유료 공연이었습니다. 첫 주자인 그룹 슈퍼엠의 콘서트 비욘드 더 퓨처에는 전 세계 109개국에서 7만 5천 명의 온라인 관객이 3만 3천 원을 내고 참석했습니다. 당시 AR과 MR 등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무대 등 온라인에 최적화된 공연으로 콘서트의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생생한 현장감을 재현했다는 평가 속에 2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후 이어진 NCT 드림, 동방신기 등의 온라인 콘서트는 관객 수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욘드 라이브는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손을 잡으면서 비욘드 라이브 코퍼레이션으로 확장됐고 최근 트와이스도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온라인 공연에서 가장 정점을 찍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부과하고 있는 BTS입니다. 지난 6월 BTS의 첫 유료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는 1회에 전 세계 105개국에서 75만 6,600명이 관람해 매출액은 25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두 번째 온라인 콘서트 맵 오브 더 솔 1은 2회에 전 세계 191개 국가에서 99만 3천 명이 관람해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뒀다고 합니다. 한국 공연계에서 온라인 공연 유료화는 9월 말부터 국공립예술단체와 대형 상업 뮤지컬을 중심으로 일종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구에서 유료화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공들여 영상을 찍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동안 홍보나 기록용으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들어 본격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영상을 찍는 것과 함께 유료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이후 선보인 온라인 공연 가운데 상당수는 그동안 과거에 찍었던 영상물을 스트리밍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엔 창작진이나 배우 등과 영상 관련 저작권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동의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적 목적으로 무료 스트리밍을 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동의했지만 앞으로 유료화가 된다면 수익 배분 등 불분명한 점이 많아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장기화 속에 온라인 공연이 화두가 되면서 국공립예술단체와 상업 뮤지컬 분야에서 9월부터 먼저 유료화에 나섰는데요. 국립극단처럼 자체 플랫폼을 만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네이버 TV 플랫폼을 선택했습니다. 작품의 홍보 효과 및 관객의 접근성에서 네이버가 유리한 데다 네이버 TV의 후원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공연 유료화는 장르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요. K-팝 스타들이 출연하는 뮤지컬은 유료화 가능성이 보이지만 그 나머지 분야에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례로 최근 유료화에 나섰던 작품들 가운데 김준수가 주역으로 출연한 뮤지컬 모차르트의 온라인 공연은 1만 5천 건이 판매됐는데요. 군대에 입대한 K-팝 스타들이 출연한 뮤지컬 귀하는 공식적인 매출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4회 생중계로 9월 인터파크 티켓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영상화 및 온라인 공연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영상 아카이빙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후죽순 만들어진 영상 자료들을 모아서 앞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영상 자료들을 수집해왔지만 양적으로 부족한 편인데다 앞으로 영상 콘텐츠가 중요해지는 만큼 별도 관리 조직이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공연 영상 라이브러리와 함께 공연 영상의 유료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국은 IT 강국답게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유통,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에 나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공연계의 경우 예술의 전당에 공연 영상 종합 스튜디오가 조성되는 등 온라인 공연 활성화 정책이 적극 펼쳐질 계획입니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연 영상 제작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미 공연계에서도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존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모바일에서 짧은 호흡의 콘텐츠 선호가 뚜렷하기 때문에 뮤지컬계에서는 회당 10분 안팎의 시리즈로 된 웹뮤지컬을 제작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여기에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온라인 공연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연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